최근에 6만 달러를 넘으면서 잘한다 칭찬을 받았었던 비트코인, 결국은 다시 한번 하룻밤 만에 5만 달러 중반대까지 내려오고야 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야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된 정보들을 먼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달러 인덱스 차트 좀 봐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 차트 약간 상승한 91.8포인트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책, 지원금 효과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반면에 계속해서 상승할 줄 알았었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들로의 비트코인 대량 입금과 함께 악재 소식, 재료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전부터 비트코인 하면은 눈깔에 힘을 주고 소위 꼬라본다라고 하죠. 비트코인을 꼬라봤었던 인도. 최근에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암호화폐들 거래는 물론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것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좀 크게 떨어졌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인도가 비트코인을 금지한다라는 말이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소식 역시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인도의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주 토요일날, 바로 토요일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암호화폐 창구가 닫히지는 않을 것. 우리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창구를 허용해서 블록체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된 실험이 계속되게 할 것이다. 암호화폐를 모두 차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재무장관의 직접적인 발언과 이 로이터에서 나온 기사라고 하는 이 소식 다르죠? 누가 정확할까? 저는 아무래도 재무장관 쪽이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번 비트코인 하락 같은 경우는 그냥 세력들, 그러니까 고래들의 수익 실현이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 분석들을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상승장이 끝났다라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스위스 소재의 크립토 파이낸스 AG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건강한 조정이다. 또한 덧붙이기를 이번 상승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더들에 의한 레버리지 거래 때문에 주도가 됐었던 것이다. 무기한 선물 펀딩 금리와 선물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늘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인리스 거래소인 JLNS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수성에 실패했다. 비트코인이 반등하고 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줄었는데 이제 테더와 USD로 자금 순유출이 됐다. 이를 봤을 때 뭔 소리냐? 이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했다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매도 심리세가 우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고래들이 이제 돈을 좀 벌었으니까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까지는 건강한 조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조시 레이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괜찮다. 매일매일 상승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는 아직도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 메인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은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하는 과정이 아닐까?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라면 52,000달러 부근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는데 여기서 나는 매수를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인커빈 샤크 같은 경우는 54,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도 비트코인이 떨굴 수 있다. 여기서 딱 매수를 들어가면 좋겠어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이 상황을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분석가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인 이 크립토 듀드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3일봉을 봤을 때 이 베리시 하락 다이버전스가 눈에 띄었다. 지금 반등도 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결국 52,000달러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쓴맛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경기 부양책이 지금 이 사람들의 계좌 속으로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사용한 사람들의 비트코인 매수가 붙으면서 지금부터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야구 리그, 메이저리그죠. 메이저리그의 유명 구단 중에 하나, 오클랜드 애슬릭스라는 그런 팀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홈 구장에 이제 VIP 전용 스위트룸이 있는데 이 스위트룸의 시즌 사용권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이 VIP 룸의 시즌 티켓 가격이 68,400달러인데요. 비트코인 가격 변동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로
즉 이 비트코인 한 개만 주면은 68,400달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고래 중에 야구 팬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야구 팬이 돈 한 10,000달러 정도 아낄 수가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매수해가지고 지불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JP모건 분석가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1분기 개인 투자자의 비트코인 투자 규모가 기관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3분기부터 기관 투자자들과 일반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수량을 비교해놓은 그래프를 또 제시를 했는데요. 이 노란색이 일반 투자자들, 어찌 보면 개미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파란색이 기관들입니다. 저번 연도 4분기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입을 했었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더욱더 많이 매입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것, 바로 경기부양책 지원금인데요. 최근에 미주호 증권에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설문에 응답한 미국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지원금의 최대 10%를 주식 및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총 4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보다 비트코인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10%가 아니라 50% 정도라고 이제 다른 설문지에서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 주식 투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1분기가 끝나지 않은 2021년 조만간에 더욱더 많은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수요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비트코인이 조정을 겪고 있는 사이 이 그레이스케일의 새로운 CEO인 마이클 소넨샤이는 비트코인 가격 10% 따위는 조정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락을 매수 찬스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뉴욕타임즈 지면에 GBTC 광고를 진행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지금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하락은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조정이 좀 더 길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힘을 쪽 빼놓을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메시징 앱 중에 시그널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기부 결제 옵션에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들을 추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고 있었지만은 큰 발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언급이 되었었던 나온다 했다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가 나오는 것 같이 이야기를 했다가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변비 같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바로 소액 결제에 특화가 되어 있는 비트코인 확장성을 위한 레이어 2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래도 꾸준히 증가를 해오면서 작년 8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480% 증가를 했으며, 특히 온라인 게임 시장과 e스포츠 업계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적용된 게임으로는 비트코인 바운스라는 게임이 있었고, 또한 제베디라는 개발사는 인퓨즈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인퓨즈 같은 경우는 다른 게임들의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의 결제용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게임 카운터 스트라이크에 도입이 됐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부디 언젠가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상용화 될 수 있는 정도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비트코인 소식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알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크립토닷컴에서 최근에 카바를 또 상장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이벤트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카바 순매수 대회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3월 24일까지 카바 매수를 많이 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상금을 부여하는 대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크립토닷컴 거래소에서 이더리움과 미국 달러 무기한 계약 상품이 또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래소를 활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NFT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 탈중앙화된 데이터 개발 업체인 MDT라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NFT 관련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또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운영이 되는 블록체인이며 조만간에 더 리월드 미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에어드랍까지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승 조건 몇 가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NFT가 정말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사이트가 있죠. 니프티 게이트웨이라는 곳인데요.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면서 몇몇 사람들이 계정을 탈취당했고 보유하고 있었던 NFT를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비싼 NFT를 털렸으니 얼마나 돈이 아까울까요? 하여간 이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나쁜 놈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 중인 프로젝트 크림 파이낸스와 팬케이크스업 같은 경우 DNS 공격을 받게 되면서 한때 액세스 권한을 잃어버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언제쯤 이 암호화폐 시장은 해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엔 전 세계적인 먹방의 귀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찰스 호스킨슨, 에이다와 칼담의 창시자는 최근에 블룸버그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는데요. 현재 무려 100개가 넘는 기업이 이더리움에서 칼다노로 옮겨오는 중이다. 그들은 평가하기를 칼다노가 지금 현재 시장의 디파이 선두 업체들보다 효율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한다. 자, 지금 디파이 시장의 선두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베라든지 연파이낸스, 컴파운드 등등이 있겠는데요. 그들은 전부 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보다 에이다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더욱더 많다. 이 100개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찰스 호스킨슨이 구라를 쳤을 리는 없고 이거 정말 에이다의 미래가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들, 이 수합 프로젝트들 중에서 지각 변동이 생겼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굳건하게 1등을 지키고 있었던 유니스왑이 스시스왑에게 선두 자리를 내줬다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스시스왑 코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시시각각 거리를 좁혀오고 있는 이더리움의 라이벌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더리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발전해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시청료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호떡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반등 가자!